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걸러내는 안목이 생겼다. 잘 포기하는 힘을 기르게 되어 몸도 마음도 편하다. 꾸준히 나를 둘러싼 것들을 단순화하다 보면 생활이 굉장히 심플해진다. 불필요한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삶이 복잡하고 고달파지는 것이다. 생활이란 무엇을 비워야 재미날까 궁리하는 즐거움. 나카다와 히데코, 나를 조금 바꾼다. 청소 횟수가 줄어든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매일 조금씩 눈에 띄는 곳을 털고 닦기 때문에 먼지가 쌓일 틈이 없다. 특별할 것 없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몸에 밴 습관이자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하면 먼지뿐만 아니라 물건도 쌓이지 않는다. 나아가 뱃속에도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집어넣지 않고 마음속에도 괜한 근심을 쌓아두지 않게 된다. 요리, 청소, 정리정돈, 수납이라는 생활 전반의 흐름은 결국 욕심부리지 않고 나를 비우면서 재미나게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조차 스스로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재미를 찾는 것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오래 고민해서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당장에 실천하긴 힘들지라도 이런 습관을 들이려는 시도가 심플하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각자 호흡대로 미니멀리스트. 살림이나 삶에 있어 미니멀리즘은 더 이상 유행이 아니라 삶의 한 방식이 되었다. 본격적인 미니멀리즘은 극단적인 심플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을 전부 걷어내는 정도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미니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미니멀리스트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건 남편의 영향이 컸는데 새로운 학원을 다니게 되면 이전에 다니던 학원은 반드시 정리했다. 나는 욕심이 많아 이 사고방식을 몸에 익히기까지 꽤나 애를 먹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오래 고민해서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당장에 실천하기는 힘들지라도 이런 습관을 들이려는 시도가 심플하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결국 내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즘이란 공간을 늘리기 위해 무턱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물건을 정리할 때는 마음속으로 순위를 매겨놓고 후순위의 물건은 버리거나 친구들에게 보낸다. 친정엄마에게 받은 것처럼 추억이 깃든 물건은 1번, 충동적으로 구매했지만 둘 곳 없는 소품은 2번,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3번 같은 식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복잡했던 생활과 삶이 심플해지고 내 호흡에 맞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것도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일본의 동화 작가 사노 요코도 말한 것처럼 살면서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은 무척 어렵다. 그러니 적어도 나와의 관계가 좋다면 그건 그대로 괜찮은 삶이 아닐까?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내 마음을 읽는 일이다. 마음 가는 사람, 갖고 싶은 것, 좋아하는 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왔다. 나는 정말이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다. 누구든 그랬으면 좋겠다. 원하는 것에 솔직하고 갖고 싶은 것은 가지려고 했으면 좋겠다. 지나치게 타인의 눈을 걱정하느라 놓쳐서 후회하는 일 없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을 빈틈없이 들여다보고 행동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내가 나와 잘 지내는 비법 아닐까? 국제결혼이나 오랜 타국살이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긴 했지만 성격이나 가치관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또 다른 가족이 생기면서 크게 달라졌다. 특히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내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가장 크게 변한 것은 포기하는 게 늘었다는 점이다. 돈이나 물건 같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시간도 늘 머릿속으로 분리하면서 버리고 덜어내는 데 집중하게 됐다. 아이가 없었다면 의욕적으로 더 많은 일에 도전할 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아이들 덕을 보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신중하게 고민해서 더 나은 하나의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걸러내는 안목이 생겼다. 가족 덕분에 잘 포기하는 힘을 기르게 되어 몸도 마음도 편하다. 가족 사이에도 의식적인 거리두기 연습이 필요하다. 내 자식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모든 사생활을 공유해야 하고 어떤 벽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지나치다 보니 늘 나보다 가족을 향해 안테나를 세우고 시야에서 벗어나면 초조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각 구성원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가령 우리 집은 아빠가 가장으로서 아이들에게 학비를 대주고 아이들은 부모와 약속한 것들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다른 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각자가 지켜야 할 선을 정해놓으면 개인의 삶이 훨씬 단순하고 편해진다. 아닐 땐 단호하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상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어떤 관계든 오해나 갈등으로 사이가 삐걱거릴 때가 있다. 그런 일이 자주 생기진 않는데 은근히 감정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나는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만 관계 개선의 여지를 둔다. 그 틀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한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수의 타인에게만 쏟기에는 인생이 몹시 짧다. 시간이나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진정한 의미의 미니멀리즘이 아닐까? 나는 어긋난 관계뿐만 아니라 2, 3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사람은 연락처에서 바로바로 지운다. 행여나 오랜만에 나에게 연락했는데 이런 답이 돌아와도 너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늘 지키고자 하는 태도가 있다. 친할수록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산을 넘어서면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다. 어린 시절부터 외국을 오가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만났다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 고민이 많았다. 누군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바람이 지나갈 자리 정도의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듣자마자 내가 생각하는 말을 제대로 꼬집은 말이라며 무릎을 탁 쳤다. 너무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다 중심을 잃으면 관계도 쉽게 어그러질 뿐더러 상처받기 십상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공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뜻일 것이다. 오늘도 다른 공간을 꿈꾼다.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에 뚝딱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집을 구현해내기는 어렵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하나씩 바꿔나가면서 상상하던 집의 모습으로 완성해가는 것도 집 꾸미기의 묘미가 아닐까? 종종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부엌을 구경하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조미료며 냄비며 그릇이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부엌을 보면 손이 근질근질하다. 부엌은 그럴싸한 인테리어보다도 깔끔한 게 최고다. 늘 정돈하고 청소해도 모자란 곳이 부엌이라는 사실을 살림을 하는 많은 이들이 명심했으면 좋겠다. 삶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냄비나 식기도구를 세트로 사지 말라는 것이다. 밥상을 맛있게 해주는 도구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쓰지도 않을 제품이 끼어있는 세트 상품을 예쁘다고 사는 일은 경계했으면 좋겠다. 그 많은 제품 중 사용하지 않는 게 또 수두룩할 테니 말이다. 과일과 채소를 함께 보관할 때도 궁합이 있다. 사과에서는 미량의 에틸렌가스가 나와서 옆에 있는 채소나 과일 숙성을 촉진한다. 그래서 아보카도를 샀는데 덜 익었을 때는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좋다. 또 사과의 에틸렌가스는 감자에서 싹이 잘 나지 않게 해서 감자와 사과를 함께 두면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반면에 감자와 양파는 음식 궁합은 좋지만 서로 쉽게 싹이 나거나 모르게 보관 궁합은 꽝이므로 함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조금씩 체력적인 한계가 느껴져서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부터 떠올리게 됐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일을 전부 맡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만들려고 한다. 예전엔 놓치기 아쉬운 마음에 되도록 들어오는 일은 거절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오래도록 잘 일하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느꼈다. 일의 종류를 구분한 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판단해서 과감하게 쳐내는 결단력이 생기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시간이든 물건이든 요리든 자꾸 뭘 더 하려 하지 말고 빼려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아무리 소문난 식당에 가도 이것저것 욕심이 잔뜩 들어간 요리는 맛이 없다. 옷도 그렇다. 이것도 입고 저것도 걸치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제일 잘 맞고 어울리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서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꾸준히 나를 둘러싼 것들을 단순화하다 보면 생활이 굉장히 심플해진다. 불필요한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삶이 복잡하고 고달파지는 것이다. 최대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마이너스 사고를 바탕으로 생활하다 보면 효율성과 능률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나의 청소 철학은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면 구태여 날 잡아 대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층 집에다 요리교실을 겸하기 때문에 돌봐야 할 집안일이 많은데도 나는 내가 정해놓은 가사 규칙을 다른 사람에게 개입받는 기분이 싫어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지 못한다. 다만 요리교실 끝나면 부탁하지 않아도 수강생들이 청소를 도와준다.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일도 물질적 풍족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과 도전 정신을 잃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 자기 개발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삶이 우울하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모두가 언제든 남의 눈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 어떠셨나요? 나카가와 히데코의 나를 조금 바꾼다. 마음산책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저자는 일본인 셰프인데요. 한국으로 귀화를 하셨대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과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요리교실 구름의 레브쿠엔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설명을 읽고 책을 봐서 그런지 사진이 되게 예쁘게 많이 실려 있거든요. 딱히 실외, 그러니까 뭐 연희동에 거리를 담고 이런 게 아닌데도 그냥 이 저자의 집에 초대돼서 구경하고 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자의 생각도 알게 되고 저자의 분위기 같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읽고 나면 왠지 모르게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 책이었어요. 나답게 산다는 건 끊임없는 싸움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없지만 귀한 것이고요. 뭔가 미니멀리즘 하면 다 내향인 뭐 이런 느낌이 먼저 드는데 이분은 외향인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외향인인데 차분하고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가 있는데 되게 차분하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친절하고 사람을 좋아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면 그런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런 사람 되게 좋잖아요. 그런 거 되게 배우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 읽으면서 저도 좀 그런 기운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되게 힘드셨나 봐요. 책에도 나와 있고 제가 그래서 읽었지만 되게 진취적이고 하고 싶은 게 많으신 분인데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 포기하는 법을 배우신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제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나 혼자만 쓸 순 없잖아요. 그런 제약이 주는 것에서 오히려 빼고 더 줄이고 아끼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우셨다고요. 이것도 좀 되게 건강한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진짜 좀 건강하지 못한 집안에서는 너만 없었어도 심지어 막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막 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아이가 없었어도 그걸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못한 걸 아이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좀 가정폭력이나 이런 집에서 이혼을 못하는 그런 집에 좀 핑계 있잖아요.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한다. 그러니까 뭐 정말로 그런 집도 있겠지만 뭐 상황이 도무지 뭐 이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상태인데도 아이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핑계, 그런 비슷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참 건강하게 막 또 너무 아이를 막 너무 높게 이야기해서 정말 내 삶은 다 필요 없다. 아이가 정말 대단한 존재이고
난 내 삶을 바칠 거고 내 일을 미루거나 못한 데 대한 후회는 없다. 이런 것도 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저분은 정말 뭐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 시간이 아이 때문에 나한테 시간을 많이 못 썼어. 이런 건 인정하지만 결국 또 결과적으로는 내가 미니멀리즘을 배우게 되고 시간을 아끼는 법, 제한된 시간 내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법, 그런 걸 배움으로써 오히려 도움을 받았어. 이렇게 참 정말 담백한 것 같아요. 그만큼 뭐랄까요, 되게 중도를 아는, 선을 아는, 그러니까 이 저자분들께서 얘기하는 게 가족끼리 친한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불편함 없이 편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학동역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점심이나 저녁에 야근할 때 근처에 일본 카레 가게가 있었어요. 일본 분이 운영하시는, 되게 오래전이라서 카레가 그때는 일본 카레가 프랜차이즈 이런 집 말고는 사 먹는 게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가게가 정말 일본 가정식, 정말 맛있는 수제 요거트도 이제 다 먹고 나면 주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그 가게가 생각이 났어요. 이 부분은 재밌을 것 같은 사람이면 잘 몰라도 그냥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논대요. 형식적인 모임은 좋아하지 않지만 재밌을 것 같은 걸 좋아하는 거죠. 이것도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뭐 다들 그러시겠죠. 하나 또 배운 게 이제 나중에 친구가 도무지 사귈 경로가 없어질 그런 시기에 이 저자처럼 놓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보이면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참 그냥 여러 가지 삶의 태도 같은 게 조금씩 스며들듯이 저도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멋지게 늙었다는 성공의 정도?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있는데요. 60세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오면서 멋지게 늙어간다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나 명예는 그렇게 살아왔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상한 선택, 잘못된 선택만 안 하길 바랄 뿐입니다. 맞아요. 더 하지 말고 잘 빼면서 이상한 선택을 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 사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